경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셉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88.4명이며 최근 창원의 유흥주점과 의료기관, 김해 어린이집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이 6명까지 늘었습니다. 정부의 방역 정책을 두고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경남 지역 모든 학생에게 스마트 단말기 보급이 시작됐습니다. 오는 8월까지 29만 대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지난 24일 밤 김해시 한림면의 한 비닐재생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불은 다음날 새벽에서야 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 뉴스입니다. 지난 24일 저희 LG 헬로비전 경남 가야 방송에서는 김해시 공무원들의 제주 원정 골프 접대 의혹과 관련해 거짓 해명 논란을 보도해드렸는데요. 김해시가 25일 제주 원정 골프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시는 직위 해제한 6급 공무원 3명을 보건소 코로나 현장 업무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는 행정안전부 조사에서 징계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가운데 경남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셉니다.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경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주보다 548명 증가한 1,319명입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88.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전체 약 3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서 김해, 진주, 양산, 거제, 밀양의 순입니다. 확진자 1명이 주위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킨지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전주보다 증가한 1.29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주요 증상으로는 인후통 증상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발열, 기침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 확진자 현황은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20대, 30대, 10대입니다. 전주와 비교해보면 10대 확진자가 가장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남에서 최근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는 창원시의 유흥주점과 회사, 의료기관을 비롯해 김해시의 어린이집, 창녕군 사업장 관련 등입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가 우선 다음 달 6일까지 시행되고 있는데요. 밤 9시까지 제한 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4명으로 제한됐던 인원은 6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방역 정책을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현행 거리두기를 두고 시민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가장 크게 반발하는 건 역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었습니다. 네, 6인 제한 했을 때 같이 회식하는 자리 같은 것들이 원래는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어져가지고 단체 매출 같은 거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단체 제한은 웬만하면 푸는 게 아무래도. 심지어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원 제한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4명 제한하는 것도 그냥 오셔서 따로 떨어져서 나왔지 효과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모르는 척하고 앉지만 다 같이 오는 사람들이고 그렇다고 저희가 쫓아낼 수가 없고. 일부 시민들은 정부의 거리두기 기준과 형평성을 지적합니다. 제한 인원을 2명 더 늘린 이유와 백신 패스 적용을 받는 곳과 받지 않는 곳에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 소상공인한테도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것처럼 똑같이 적용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다 이렇게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인데. 반면 일부에서는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에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뭐 자영업자들이 이제 뭐 너무 인원수가 적으니까 4명 미만 적으니까 단체석 같은 게 큰 업장들은 영업도 안 되고 6명까지 늘어나면은 약간 연초이기 때문에 모임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준과 형평성을 따지기보다 코로나 종식이라는 목표로 정부와 시민이 함께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백신을 안 맞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냥 위험하니까 백신 패스해서 빨리 그냥 종식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정부의 방역 정책을 두고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늘 6일까지 시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네, 갑작스러운 코로나19의 교육 현장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변화가 많았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기본이고 학습도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학부모 입장에선 자녀에 맞춰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를 모두 산다는 건 사실 큰 부담입니다. 그런데 경남에선 이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경남 지역 모든 학생이 사용할 스마트 단말기 보급이 시작됐습니다. 첫 달의 현장을 권정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각자 스마트 단말기를 켜고 공부하는 학생들.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형태로 편하게 놓고 자유자재로 이용합니다. 경남 1호 스마트 단말기 보급 학교의 모습입니다. 집에서 원래 컴퓨터가 있는데 잘 안 되고 또 노트북 있는데 문 아까워서 잘 사용을 못했는데 이제 제 거가 생기니까 기분이 좋아요. 앞으로도 그 컴퓨터를 사용해가지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실제 교육 과정에 바로 사용하게 되면서 현장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학교에서 기계를 빌려서 쓰는 거하고 학생들이 자기 기계를 가지고 있는 거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어떤 때보다 큰 수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주 무지개초등학교 390대 전달을 시작으로 경남의 스마트 단말기 보급이 시작됐습니다. 2월까지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이 사용할 13만 대가 보급되고 8월이면 29만 대가 모두 전달돼 도내 모든 학생이 기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보수와 관리를 위한 준비도 끝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과 LG 컨소시엄은 통합관리지원센터와 도내 관련 기업 103개를 하나로 연결해 원스톱 서비스 센터 운영으로 불편 제로화에 나섰습니다. 게임이나 유해 사이트 접근은 제한하는 등 학습에 최적화된 스마트 기기. 학교나 집 등 장소는 물론 구입에 대한 부담 없이 자신만의 학습 도구가 주어지면서 아이 톡톡과 연계된 미래 교육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개발한 아이톡톡이라는 플랫폼에 기반해서 아이들에게 개인적으로 스마트 기기가 지급이 된다면 이것을 활용한 수업, 다양한 학생 활동이 가능해서 개인 한 명 한 명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19로 급속하게 변화한 환경, 스마트한 교육을 위한 첫 시도에 전국 교육계의 시선이 경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당초 오는 4월 개최 예정이었던 2022 하동 세계차 엑스포가 코로나19 여파로 결국 1년 연기가 확정됐습니다. 하동군과 조직위는 정리에 나서는 한편 남은 기간 보다 다채로운 행사가 될 수 있게끔 준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최근 세계차 엑스포 조직위 이사회에서 개최 연기가 결정된 2022 하동 세계차 엑스포. 이후 지난 22일 주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사회 결정을 최종 확정하면서 엑스포 1년 연기는 공식화됐습니다. 이로써 기존 엑스포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우선 해당 부지에 제1행사장 활용이 예정돼 조성이 멈췄던 하동 스포츠파크 건립이 다시 재개됩니다. 때문에 현재 하동군은 제1행사장 장소 선정을 위해 여러 후보지를 두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스포츠파크를 공사를 1년 연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지금 일단은 시행을 하고 제1행사장은 좀 다른 곳에 적절한 곳이 있는지 저희들 검토를 하려고. 인원 감축이 예상됐던 엑스포 조직위 구성은 현 인원의 3분의 1을 한시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협의됐습니다. 이 밖에 기존에 설치됐던 엑스포 홍보물 철거와 행사장 부스 임대료 반환 등 지역 내 축제 분위기 지우기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다만 엑스포 준비 기간이 1년 더 늘어난 만큼 하동군과 엑스포 조직위는 즐길 거리가 더 풍부한 행사를 꾸미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 안에 현재 공정률이 각각 40%, 60% 수준인 하동 야생차 유통센터와 하동 야생차 웰니스 케어센터 준공을 마무리해 행사 기반 시설을 구축하겠다는 계획. 웰니스 케어는 녹차를 이용해서 건강하고 기능성을 만들어서 우리 특히 젊은 세대들이 와서 차를 이용해서 이런 건강한 식품이 나오거나 또 힐링을 할 수 있는 제품이 차다 그런 걸 인식을 시킬 수 있도록.
내년 5월 4일에서 6월 3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개최가 점쳐지는 2023 하동 세계차 엑스포. 남은 기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지역민과 방문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엑스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지난 24일 밤 10시 40분쯤 김해시 한림면의 한 비닐재생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1층짜리 315제곱미터 규모의 공장 건물 한 동을 모두 태웠고 인근 관리동에도 일부 옮겨 붙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공장 관계자 등 3명은 스스로 대피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0여 대와 인력 50여 명을 투입해 25일 새벽 3시 30분쯤 불을 모두 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한국차문화연합회 신년 달회회가 마산 문화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달회회는 헌달을 시작으로 다채로운 퍼포먼스가 펼쳐졌으며 23회 대한민국 다향축전 개최를 확정했습니다. 23회 다향축전은 제1회 차시 공모전과 당선작 낭송대회가 추가되고 세계차 학술 심포지엄과 주한 외교사절 교류회 추진도 속도를 내게 됩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한국 차문화에 기여한 지역 유공자에게 표창이 수여됐으며 제7기 임원으로 고성배 회장이 7년 연속 위임됐습니다. 김해 지역의 아파트 공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해시는 2030년까지 아파트 4만 8천 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해시는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3만여 세대를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해시는 청년들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분들이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 별장인 청해대가 있는 거제 저도의 당일 입도가 다음 달 3일부터 허용됩니다. 그동안 저도는 섬 전체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사전 승인 절차 없이는 입도가 불가능해 관광객들의 민원이 제기돼 왔습니다. 거제시는 해군과 협의를 통해 입도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당일 입도가 가능해졌습니다. 경상남도가 도내 예식장에 방역지원금 최대 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61곳 중에서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결혼식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4주 동안 매주 한 차례 이상 진행할 경우 50만 원, 3주 동안 매주 한 차례 이상은 37만 5천 원 등 결혼식 진행 횟수에 따라 다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식장에서는 지원금을 받으면 방역물품을 구매하거나 관련 인건비 등에 사용하면 됩니다. 경남경찰청이 설을 맞아 탈북민들을 초청해 위문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경남경찰은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렵거나 한부모 가정의 탈북민 20명에게 5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탈북민들은 명절이 되면 북한에 두고 온 가족과 고향 생각으로 마음이 허전한데 경찰관들이 도움을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전했습니다. 김해시가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외국인 이용시설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외국인 이용시설을 포함해 쉼터 등 모두 23곳입니다. 한편 김해시는 외국인 밀집거리와 업소를 돌며 백신 추가 접종 집중 홍보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주택 시민복지국장은 최근 외국인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에 유의하시길 바란다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